네, 안녕하세요. 정경유착의 이건 앵커입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네, 이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어떤 걸 좀 할까. 네.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오프닝하기로 했다고. 네. 근데 보니까 윤지 씨가 했던 게 거의 2배 이상 많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진짜 했어요. 다 구독을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이 하지 말고 다음에 오프닝 또 하는 걸로 하고 중국 관련된 주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종목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이제 중국 최근에 이제 사드 보복 철회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오릅니다. 뭐 사실 네. 시장 자체가 요즘에 좀 변동성이 커요.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또 딱히 주도주도 없습니다. 시장이 뭐라 명확한 주도주가 없어요. 바이오 몇몇 종목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뭐 주도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 약간 대안 지금 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 종목, 그다음 여행, 항공, 그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유통, 네, 화장품.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 제일 잘 가죠. 그렇죠. 화장품이잖아. 네, 지금은 이제 제일 잘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 관련 이야기 좀 해볼 건데, 네. 저는 조금 여기서 좀 집중하면 화장품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전문가님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종목 아니에요? 대놓고 디스하는 거죠. 대놓고. 아니요, 되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저 화장품 좀 그루밍 좀 한다, 제가. 제 옆에 있는데, 뭔 향수 냄새 계속 나는지, 진짜. 진짜 너무 그룹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네. 화장품주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는 안 쓰지만, 어쨌든 뭐, 싸서. 너무 저렴해서. 네, 너무 저렴해서 안 씁니다. 예. 서민들이 쓰는 건지 뭐, 이러면서. 오늘 아예 이쪽을 방향 타시고요, 지금. 재밌는데요. 아예 저 속물 만들려고 아예 두 분이 지금. 재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갔는데, 그렇죠. 저는 근데 화장품주를 한 번은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 이 사드 철회 관련 이슈는 이미 이전에 지난해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위 말 모멘텀은 이제 또 한번 나와서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모멘텀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 했냐면 화장품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좀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닌가 봐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꺾였구나. 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처럼 사드 보복 철회 관련 이슈는 이미 지난해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은 사라지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찍히는 종목들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중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화장품 사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품이라고 다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예전 어닝 시즌 1분기 그거니까 그거 보고 사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1분기 어닝 시즌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판매량 추이 자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량 추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판매량 추이가 얼마나 빨리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그걸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비록 단지 지금만 딱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낮더라도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 주가를 반드시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종목이 훨씬 낫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따지면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코스맥스랑 그 다음에 연우를 좀 좋아합니다. 연우 이름도 되게 이쁘고. 연우? 예, 연우? 제가 모모랜드 연우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하시네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춤도 한번 우리. 따로 녹화하자. 근데 그 연우가 아시겠지만 화장품 용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품 그렇게 진짜 뭐 솔직히 많이 안 쓰지만 요즘은 화장품 용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비타민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특수 용기에도 담아야 되고 여기니까. 네, 그래서 요 자체가 굉장히 또 기술력을 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또 모르셨어요? 네, 그게 단순히 모양,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잡혀 있어야지 그런 전체적인 화장품의 컨셉도 다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을 물론 이제 이 본인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보통 많이 쓰죠. 쓰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딱 선택을 할 때 그는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아무래도 디자인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에 대한 소위 투자가 요즘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연우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연우가 유럽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의 매출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거기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좀 좋게 생각합니다. 판매처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건 크게 리스크가 올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우를 좀 괜찮게 보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는 어쨌든 화장품이 팔리면 결국엔 코스맥스는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OEM이든 ODM이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 부분의 업종들 뭐 특히 뭐 한국콜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는 개인적으로 그냥 화장품을 저도 몇 개 써보면 항상 브랜드가 달라도 되게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콜마 아니면 거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괜찮아가지고.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약 관련 부분도 요즘에 다시 사업을 늘려서 그쪽 관련 그것도 있는데 순수하게 화장품 관련 부분을 본다면 코스맥스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잘 모르는데 몰랐습니다 사실. 저기 계신 분 때문에 제가 알았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데 진짜 나오면 안 돼요. 저작권 있는 얼굴이라서 목소리만 출연하는 걸로. 그래서 비리비치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유통 관련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게 이제 그게 좋던데요? 네, 그 화장품을 인수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또 이제 이것도 엮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습니다. 화장품 사업도 사업인데 근데 그거 그 어떤 내용 뭐 아세요? 그 화장품이 어떤 거? 전 잘 몰라요.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디비치가 그게 유명해요? 저 보세요. 비디비치가 그 어디에서 파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서 파는 겁니까? 강남역에도 있어요. 그냥 단독 매장이 있다고? 네, 단독 매장이 따로 있고요. 저는 강남역에 비디비치가 생긴 걸 보고 이 매장 저는 잘 모르는데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꽤나 잘 팔리는구나 이거를 체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기초예요? 색조예요? 색조가 유명합니다. 색조. 좋구나. 아니 왜냐면 색조인데 좋은 거예요? 색조 화장품이 지금 혹시라도 이쪽에 많이 비중이 있는 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중국 인구의 여성 인구의 60%가 네.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데요. 오 정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장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인구도 20%가 넘어요.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이 네, 그러니까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들은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로션 크림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안 쓸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안 썼는데. 지금 현재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미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많이 쓰니까 중국 여성분들이 그런 쪽에 더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그렇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걸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오면서 캐시카우가 그러니까 그 마켓쉐어가 많이 뺏기고 있는 구간인데 색조 화장품 자체가 이 색 내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우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아이라이닝 같은 워터프루프 맞나요? 네, 맞아요. 용어 맞죠? 네. 뭐 그런 것들 이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잘 안 번지는 거 그렇죠. 이에 관련된 기술력이 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시장은 아직까지 중국 업체가 따라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색조 화장 아까 얘기했지만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나라 80년대에도 많은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80년대 아닙니다. 60, 70년대 하더라도 안 한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할머니들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라는 게 색조 화장을 몰랐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하기 시작하면 지금 안 한다고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 시장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색조 화장 관련 부분은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쪽이라면 충분히 더 관심 가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면세점 있잖아요. 그러면 신세계 거니까 비디미치 좋은 자리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것도 정확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여자들은 트렌드상 색조잘 안 하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트렌드에 안 맞는 얼굴이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한 거야? 이렇게 엄청 두껍겠구나. 요즘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었어 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얼마나 어려운데요? 생명력이죠. 한 듯 안 한 듯. 그쵸. 그 얼마나 그건데 이거 모르시네. 그게 더 어렵구나. 그냥 쇠뻘 기질하게 할머니들은 아예 빨갛게 하고 진하게 하고 하니까 색조 써있네. 다른 사람들 안 그래. 이 사람 진짜 방송하는 사람 이게 아니야 지금? 푸른색, 초록색도 좀 해주고 와요. 그래야지 나 그게 색조인 줄 알았어. 색조겠구나. 나 아까부터 몰라가지고. 시퍼를 둥둥한 오히려 눈 기초만 이런 하고 아니야. 포인트만 살짝 주는 정도밖에 안 쓰는데 왜 그걸 굳이 색조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점점점 아까 지금 이윤지 앵커도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한 듯 안 한 듯. 그럼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동남아 있잖아요. 네. 동남아 분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하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색조를 많이 하시거든. 그래야지 티가 나니까. 네, 미국에서도. 근데 동남아가 우리한테 이제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조가 되게 잘 팔린대요.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 교집합이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은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네. 거기서 또 하나는
이왕이면 색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번에 M&A를 통해서 그 색조에 강점이 있는 화장품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라는 게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3개 나왔네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연우 그다음에 이야기한 그 코스맥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올리브영 하나 있잖아요. 네네. 올리브영 보면 색조 제품이 진짜 많은데 우리나라 제품도 진짜 많지만 일본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화장품이 색조가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 기술력을 충분히 따라잡았는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돈이 있더라도 기술력 있는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은 코리아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좀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류도 뭐 한 몫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리죠. 그렇죠. K-뷰티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K-뷰티? 그런 말이 있어요? K-뷰티라고 해서 엑스포도 하고요. 되게 커요. 그 규모가. 아예 이쪽에 완전 무지랭이시네. 화장과 관련. 아침마다 그냥 대신 다 메이크업 해주는 거라서 세수만 하고 와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본 갔다가 좀 놀란 게 저한테는 일본 화장품이 유명하고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 편집샵 같은 데 가면 한국 화장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네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화장품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 화장품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품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오케이 화장품 좋아 색조 좋게 알았어. 그럼 그걸 딱 사려고 하면 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엄청 많이 급등했거든요. 사기 좀 그래. 그러면 이 이야기하거든요. 사기 좀 그래. 그래서 안 사서 그러면 차라리 그 종목을 안 사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하냐면 다른 그러니까 같은 건데 라인인데 그냥 화장품 라인 중에 다른 걸 사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이 너무 많이 가서 내 마음에는 지금 못 사겠다 싶으면 그냥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괜히 지금 화장품 업종은 그냥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어설픈 종목 좀 덜 가 있는 종목은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괜히 손대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한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조정 줄 때 조금씩 이제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정경유착은 한국과 중국이 점점 그 관계가 해빙이 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좋은 종목들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함께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거 있습니다. 총 코스맥스 그리고 연우는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곳이죠. 네, 맞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그래, 알았어. 이거 3개니까 한번 투자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